17개 시군 중 14위, 바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직무수행 평가 순입니다. 최하위권을 기록한 이번 결과의 원인을 두고 경남도와 여야 도당에선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 팩트와 함께 논란의 핵심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결과 접하고 어떠셨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이제 김경수 지사의 참 이 도정 평가율이 낮습니다. 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인데, 지난 9월에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수행 평가, 이게 이제 두 곳에서 합니다. 하나는 리얼미터고 오늘 다룬 건 리얼미터지만 또 갤럽도 합니다. 14위, 그러니까 업무 잘한다고 하는 응답률이 36%를 기록했는데, 이게 시도지사 중에, 특히 도지사 중에서는 최하위권입니다. 네. 이게 우리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나름대로 이제 김경수 지사는 뭐 예타도 하고 했다고 하지만 도민들의 지금 체감하고 있는 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물론 도청이라든가 좀 억울하겠죠. 이게 뭐 딱 하나의 평가로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고 하겠지만,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매월 조사해서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똑같은 저 남쪽 지역인데, 남해안 지역인데 전라남도지사의 경우는 또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민주당 그 광역단체장에 있는 경남, 부산, 울산 이 세 군데가 다 하위권입니다. 이것도 답답하네요. 이게 내 보니까 어떤 실제 우리 주민 생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제 정책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좀 정책 경향이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경남연구원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우리 내부 연구기관에서도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차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이런 좀 하강 국면이나 또 재판이나 또 여론의 낮은 부분에서는 그냥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냥 좀 잘 못한다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는 거죠. 질문을 좀 보면 굉장히 좀 포괄적이라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걸로도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다른 지역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근데 경남에는 특별히 불리하게 질문을 하고 전남에서는 전남지사에게 호감을 주는 질문을 한다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똑같이 이웃한 도인데 전남지사의 경우는 계속 지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경남, 부산, 울산의 민주당 시도지사 이런 모두 하위권인데, 네. 뭐 이분들에게는 더 불리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시장의 업무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고, 또 이제 갤럽 이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만 갤럽도 똑같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갤럽 조사에도 보면은 작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사실 숨길 수 없는 여론의 흐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동남권 신공항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도 그렇고 경남도 그렇고 정말 소상공인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 하위층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보면은 경제 정책 중에 특히나 현실을 무시한 굉장히 산업이 어렵고 고용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념 한쪽에 어떤 그 치우친 그런 정책을 통해서 갑작스레 최저임금을 높인다든가, 그러니까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타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 네. 반면에 뭐 또 내세우고 있는 것 중에 이제 예타 사업을 많이 끌어왔다 그러지만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가 예타 사업을 다 끌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각 지역에서 다 예타 사업을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정부의 그 예산 재정을 확 높여가지고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특별히 김 지사가 잘해서 더 많이 가져왔다고 주장하기도 좀 어려운 대목이고, 그런 네. 것들이 각 지역에서 예타 사업에 대한 평가는 각 지역에서 다 반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 지사가 특별히 덕볼 게 없었죠. 네. 반면에 김 지사가 정말 후련하게 도민의 심정이나 도민의 어려움을 다 압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걸 아는데 도지사 특별히 더 공감하고 더 이 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변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면에 이 왜 전남지사가 높으냐 이렇게 보니까 전남지사는 전남시의 시군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 굉장히 많이 듣는답니다. 많이 듣고 그 반응을 반영하는 것들이 아마 네. 호감을 불러일으켜서, 인물로 보면 우리 김경수 씨가 잘생겼죠. 더 잘생겼는데 그런데 여론은 냉정한 겁니다. 예. 네, 어쨌든 사실 두 분께서는 자유한국당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자 직책을 맡고 계신 만큼 이렇게 의견이 좀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항목 하나로 이렇게 내려진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들은 분명히 본인의 근거를 갖고 또 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도 도민이니만큼
어떤 항목에 체크를 할 것인지 또 근거는 무엇인지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경제 상황입니다. 이 경남 경제가 안 그래도 가뜩이나 고용위기 지역이고 김경수 지사가 물려받을 때부터 좀 그랬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또 산업위기 지역인데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경남연구원에서도 최근에 발표 자료를 보면은 지금 경남의 가장 주력 산업 중에 하나가 원자력 산업, 즉 발전 설비 산업입니다. 이 발전 설비 산업의 생태계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급격히 와해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이와 함께 도내 400여 개의 그 발전 산업, 원전 관련 업체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도 기술을 인정받아서 미국에는 한국 원전 아무렇게나 지어도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인정해주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술인데 유독 이 경남에서만 이것이 지금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때문에 지금 가동률이 자꾸 수주 절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난 이런 문제를 오히려 실세지사고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웠던 지사였다고 한다면은 대통령에게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원전 문제 이거는 우리 경쟁 산업이 우리 산업이고 또 지금 기후 변화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에너지고 해서 신한울 3, 4, 5기만이라도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건의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이미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중진들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우리 창원의 상공회의소도 대통령 앞에서 건의를 했고 한철수 회장이요. 그리고 창원의 시의회가 민주당 다수 의회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도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라는 결의를 낼 정도인데 네. 정작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 경남지사가 이 경남의 산업의 핵심 문제를 외면했다는 이런 지금 그런 이제 서운함이 이제 많이 반영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네. 산업 위기 지역인 만큼 경제를 다시 살리고 경제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훈기를 불러넣어야 되는데 오히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가지고 중소 소상공인에 더 직격탄을 맞도록 했거든요. 이 역시도 도별로 상황별로 이렇게 좀 탄력 적용하자는 논의가 정부 내에 있었습니다. 네.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이런 것을 난 오히려 김인경수 장관이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또 실세지사로서 면모를 보였다면 오히려 지금 재판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것과 달리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지사다라는 이런 득점도 했을 텐데 네. 왜 이렇게 이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하는지 그게 아쉽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 우리 산업에 여파를 미치고 있고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가면은 창원시의 경제 총생산이 5%가 감소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김 지사의 직무 수행 과정과 결과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도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하 변호사님께 말씀에 반박을 하자면은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왜 구태여 죽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대통령도 외국에 나면서 LG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게 문제고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미래라는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수소 경제도 한때 붐을 일으켰다가 그게 90년대 한번 또 바람을 탄 적도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해야 된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고요. 이것이 네. 우리가 그 원전 산업도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것도 우리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 지사는 이제 11월 말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재판 네. 결과에 따라서 중요한 이제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도정을 계속 지금 또 발목 잡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인지 걱정인데 11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일단 과감한 결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도당 홍보위원장으로서도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짧게 남겨주시죠. 네, 자유한국당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유하고 또 많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하게 김경수 지사의 적대감을 가진다거나 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래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미래 더 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한 보수 우파가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왜 그걸 망쳐가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잘하는 거,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을 탄탄하게 지켜내면서 더 큰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자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입장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